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화전략연구소 대표 이영권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성공의 법칙이라는 성공 에세이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36, 7년 동안 연구하고 경험하고 또 느꼈던 거를 한번 차례차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해서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고 싶은 분들 쭉 시리즈를 따라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성공,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전부 가겠다고 그러죠. 그럼 성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우선 컨셉부터 한번 디파인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작은 의미에서 성공은 본인이 어렸을 때 꿈꾸던 거를 이루면 성공이고, 또 본인이 지금이라도 작은 거지만 성취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취했으면 작은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아마 그런 개념인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성공을 얘기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매체에서 저한테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오고 또 정의를 좀 한번 내려주십사 하고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세 가지가 합쳐져야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회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 계통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기업으로 친다면 중역 이상이 된다든가, 공무원으로 친다면 국장 이상이 된다든가,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태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렴결백해서 아주 잘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재정관리도 잘해서 그래도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정도가 되고 경제적으로 이 자유를 얻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다든가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가 빠지면 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인격이 갖추어져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네에서 무슨 땅을 팔아서 부자가 됐다, 그럼 경제적 자유는 있지만 존경을 못 받는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졸부라고 부르잖아요. 인간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격을 계속 수양을 하고 돈이 있더라도 상대방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걸 벗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인격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사회적인 지위 같은 거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계통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계통에서 최고까지 가고 또 나름대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하는 사람을 우린 성공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제가 생각날 때마다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서 잘들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미국에서는요, 나폴레옹 힐이나 이런 사람들이 1920년도에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거의 100여 년 전에 이런 책들이 나와서 성공학에 큰 획을 긋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학이라는 것이 거의 저희들이 1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도 없었고, 연구를 하게 되면 무슨 성공이란 단어를 그렇게 뭐 그런 걸 갖고 무슨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은 마치 유치하고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좀 도외시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한 세 가지가 들어간 사람은 정말로 사회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성공의 전체적인 큰 오늘 틀 하나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인자와
환경인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배합이 됐을 때 성공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우선 제가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타고날 때부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걸 뭐 유전인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유난히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난히 달리기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 때문에 갖고 있는 성공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1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눕다 보면은 사람마다 타고난 성공인자는 자기가 1에서부터 10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인 또는 주변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왜 유난히 어느 모임에 가면은 남 앞에 잘 나서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뭐만 하면 반장이 됐든 골목대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성공인자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고운 집안에서 자라서 야, 너 좀 나가봐 해도 못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공인자가 비교적 낮은 겁니다. 그런데 성공인자만 가지고 성공이 결정된다면 이거 부모 잘 만나고 유전인자만 갖고 결정된다면 그 다음에 노력할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중요한 건 다음번 환경인자에 있습니다. 성공인자가 비록 약하다 하더라도 환경인자만 잘 가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훨씬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로부터의 교육입니다. 부모를 어떤 분들을 만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인테리 부모나 박사 부모를 만난다는 게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고 자비롭고 이런 부모 밑에서 산 사람은 마음의 크기를 계속 어려서부터 크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교육에 의해서 전혀 딴 사람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대학원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형돼가는 모습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따라서 교육을 어떻게 받고 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환경인자 속의 하나가 되겠죠. 세 번째는 중요한 멘토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자기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점검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스승, 아주 소중한 스승을 만나는 멘토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멘토는 사실 아주 고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멘토를 만나는 것은 환경인자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인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회의 시스템에 어느 시스템에 합류하느냐 하는 것이 환경인자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조직에 자기가 속해 있느냐, 또는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사회에 들어가느냐, 교수 사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이든 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에 합류하는 이런 것들을 환경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인자가 낮더라도 환경인자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인자가 좋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환경인자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은 마치 좋은 씨를 사막에 뿌려서 이게 성장치 못하는 이런 나무가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본인의 성공인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나는 1부터 10 중에 어느 정도나 가 있을까? 좋아. 그래, 난 이 정도로구나. 인정을 하시고, 중요한 건 환경인자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성인이 된 사람은 부모님의 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못 바꾸죠. 그렇죠?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 즉 다시 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이끌어줄 좋은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더 큰 세계에 갈 수 있는 시스템에
합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변에 시스템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변에 보면 동창회니 뭐니 이런 게 다 시스템입니다. 그런 데를 잘 선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록 애를 쓰는 것,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인자를 비교해 봤을 때 자기의 인생은 지금부터 환경인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미처 못한 거를 자제분들한테는 제대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이제 기르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나의 그 교육 환경에 의해서 얘들이 큰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아이들을 정말 정성껏 기르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좋은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늘 쳐다봐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아이들에게도 본인이 멘토가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은 주변에 좋은 분을 수소문해서라도 멘토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그거를 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점검해 줄 수 있는 이런 멘토를 찾아줄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도 야 이런 거보단 이런 게 안 낫니?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쪽으로 밀어주면 아이들은 성공인자가 적든 크든 간에 환경인자에 의해서 사회적 성공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고 소견입니다. 앞으로 이 성공 법칙에 대한 이 성공 에세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잘게 쓸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는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를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들어보시고 필요하면 시리즈 1서부터 쭉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건 박사였습니다.